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관계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뭐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당선자와 패배자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의 모든 정책은 트럼프가 했던 방향과 거의 다 반대가 될 거예요. 대북 정책, 북한의 비핵화 정책, 그리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나머지 정책들이 대부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특히 지난번 대선 말기에 매우 의미 있는 인터뷰를 하나 연합뉴스하고 했지요. 자, 한국이 문가리가 불편해서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지만은 동맹에 대해서 이 미군 핑계로 돈을 갈취하지 않겠다라는 엑스토트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갈취 안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트럼프가 갈취했다라고 이렇게 비꼬는 거죠. 아마 바이든이 한국 교민들 중에서 이 미국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바이든 이 행정부의 눈치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치가 없으면 요즘 그거 사람 참 눈치가 없어서 물정에 멍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악의로 해석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가리가 지금 여전히 이 바이든에 대해서 정식으로 축전을 보내지 못하는 부분은 그건 트럼프와 문가리 사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이 저쪽에 줄을 서면 트럼프한테서 칼을 맞을 수 있고 뭐가 공개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조폭 영화에 보면 한쪽에 B 보스한테 줄을 섰다가 실컷이 A 보스한테 갔다고 그 밑에 있는 돌만이 조직이 갑자기 저 A한테 이제 B는 맛이 갔다 옮겨가면 B가 내가 아직 안 죽었다고 야 임마 너 나하고 무슨 거래했어 하고 다 까발려 버리는 부분을 겁내는 것과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트위터로 지금 했다가 어제는 이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바이든 축하한다면서 축하를 축전이 아니라 말로 하고 트위터로 하는 겁니다. 이 문에 이런 이해가지 않는 이 바이든 축하 행동과 또 하나 이해가지 않는 것은 적어도 한국에 아무리 지금 문에 지금 일색인 관료들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중에도 전문 관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조선이 있는데 중국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지금 황제가 이 왕조가 교체되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나라에서 마지막 황제가 지금 했던 그 정책을 우리가 이번에 청나라의 황제 밑에서도 이어가자 하면 청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자식 손 좀 봐라 이래 되지 않겠어요? 지금 문이 이 트럼프의 북한의 성과를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하며 바이든과 비핵화를 협력하겠다고 어제 말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집권하는 동안에는 한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지요. 또 그전에는 이 부시 정권이었어요.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때 초반에 클린턴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같이 잠깐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다가 아들 부시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부시와 DJ 사이가 매우 서먹서먹했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지요.
노무현으로 바뀌면서는 뭐 부시가 디스맨이라는 표현까지 쓰고요. 굉장히 불편했죠. 또 오바마 때는 이 오바마가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로 저 불쌍한 대통령이라고 오바마 앞에서 말을 하는데 또 더듬고 있는 박근혜를 상대로 오바마가 지금 비꼬는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행태들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칼라가 다른 정권에서 긴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문 정권이 자신들의 비핵화, 가짜 비핵화, 북한과의 사기극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정부에다가 끈을 대버린 겁니다. 그것도 그냥 끈을 댄 게 아니라 아주 깊숙하게 트럼프 가족을 통해서 끈을 대고, 물론 거기에는 로비가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그냥 미국 공화당의 정체성하고 상관없이 트럼프 개인과 한국과의 관계처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북 정책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뭐 민주당이 좌파고 공화당이 우파다라는 거는 그건 한국의 이 썩은 삼류 숫골들이나 하는 소리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화당 민주당을 가르는 부분은 대외 정책 이런 부분에서 보다도 바이든의 이 대북 정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거는 문의 지금 형태를 보면 이 외교부에 있는 이 전문적인 그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문한테 바뀔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정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래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트럼프의 대북 성과를 계승한다라는 말이 그냥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미국에서도 문이 왜 저러나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미국 측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어제 평화를 6차례 강조했지만은 종전선언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등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를 갖다가 예고한 상황에서 쇼하지 마라. 트럼프한테는 가짜로 비핵화하는 척 쇼가 통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한다. 그래서 문에 지금 종전선언 구상이 완전히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바이든한테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엔의 화상연설한 거 공무원 이 피살당하는 날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뺐는데 지금 바이든은 오바마보다 더 강력한,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고 상당히 내버려 두고 상대를 안 하는 정책을 했죠. 차라리 트럼프처럼 할 바에야 오바마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CVID, 즉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겁니다. 바이든의 백악관 팀에 들어가서 외교를 담당할 걸로 예상되는 전문가들은 북한을 완전히 쥐어짜서 영어로 이런 걸 스퀴즈라고 하죠. 짜가지고 협상을 하러 나오도록 대북 경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트럼프 정부에서 얻은 대북 정책의 성과를 이어가야 되겠다. 자기 정부로. 그러면서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로서 남과 북이 하나의 문제 당사자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게 되기를 하면서 남과 북을 또 당사자로 언급했어요. 미국은 남과 북이 당사자면 너끼리 해봐라. 한국도 북한한테 지원하면 한국도 제재하겠다. 지금 이런 포지션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바이든을 당선인이고 축하라고만 했지 트럼프의 성과 계승이라는 말을 하고
공식 축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이 이런 행위를 하는 데는 그건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강경화가 이번에 폼페이오를 만났는데 왜 만났느냐? 10월 초에 일본에 들렀다가 폼페이오가 지금 서울에 오기로 해놓고는 안 오고 가버려 가지고 문이 생각했던 북한을 조연으로 등장시켜서 미국 대선 전에 기여해주는 쇼를 하고 상당히 많은 것을 혼란스러울 때 얼렁뚱땅 얻어내려고 했던 걸 불가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그러면 대선 직후에 밥 안 먹자 하고 강경화를 약속을 잡아준 거예요. 자, 한국은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선 끝나면 곧바로 가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종전선언, 전작권 이하, 비핵화 재개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대에 부풀었던 그런 이 약속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대선이 어찌 될지 모르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일단 밀어버리려고. 괜히 폼페이오가 지금 한국에 들렀다가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또 제안받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했다가 이게 대선 전에 뭐 이걸 했는데 비판을 받아서 일이 잘못되면 자기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 안 오려고 지금 대선 끝나고 바로 네가 미국에 한번 와라. 그때 뭐 앞으로 일 좀 이야기하자. 이런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선 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전화를 해서 약속 취소하자. 지금 뭐 내가 정신이 없고 우리 집이 불난 그냥 호떡집이 돼버렸는데 네가 온다고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나도 밥 먹을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 온나. 그냥 좀 지켜보다가 이야기하자. 이게 상식인데요. 그런데 그 약속을 갖다가 지금 빙자해서 진짜로 미국을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경화가 지금 어제 폼페이오와 지금 만나가지고 어제 미국 시간으로 정오에 워킹 런치 업무 오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워킹 런치라는 거는 그냥 내가 시간이 없을 때 밥 먹는 시간에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워킹 런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회담을 하고 회담 이후에 일종의 의전으로서 식사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햄버거 하나 시켜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래 뭐 때문에 왔는데 내가 이때밖에 시간이 없어서 니 만나갖고 지금 밥 먹으면서 회의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워킹 런치를 한다라는 거는 미 대선 직후에 민감한 시기에 그냥 이제 폼페이오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는 뭔가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 다음에 뭐 할 건가 일자리 찾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으로서 한반도 정책과 같은 부분에 대해 아무런 걸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강경화가 폼페이오를 찾아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다고. 모르겠어요. 우매한 한국의 국민들을 속이기에는 무슨 뭘 하고 있는 듯이 쇼하고 강경화가 간다고 뭐 옷 챙겨 입고 공항에서 사진 찍고 쇼하고 미국에 가서 뭐 지금 사진 보니까 DC에 한국정전창전 기념공원에 가서 헌화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네 만날 시간이 없는데 내가 점심 먹을 시간밖에 없는데 그때 니하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패자 측의 폼페이오가 만나는 한국 장관은 이 강경화하고 또 에콰도르의 외교 장관이 지금 7월 달에 임명됐다가 폼페이오를 한 번도 못 만나서 미국으로 와서 인사하겠다고 상견례하고 한 거 2개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전혀 지금 이 패배한 측의 외교 장관에게 본 의견을 갖다가 전달하고 논의하는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강경화가 폼페이오는 그냥 상징적으로 만나러 갔고 실제로 지금 뭔가 만날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뭐 바이든 측을 만나게 되어 있지만은 그걸 누구를 만날지는 공개할 수 없다 하는데, 지금 바이든 측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제가 좀 짚게 내보면, 인수위 팀이 12월 초에 지금 이렇게 정해지는데, 오바마 일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이 오바마가 날 선거도 도와주고 해서 고맙지만은 그래도 내 칼라로 집어넣겠다 해서 한국 측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바마 팀들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바이든 정권에서 이 외교 국방을 맡을 거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바이든 측이 12월 초에 이제 인수팀이 꾸려지고 거기에서 이제 외교 관료들을 면담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기다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급히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어이가 없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10월 달에 지금 최종건이가 외교 1차관 지금 실세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국장급의 스트레지c 세큐리티 미팅 이런 부분을 제안했대요. 전략 비밀 회의 이런 걸 제안을 했고 주기적으로 하자 했다는데, 물러날 정권한테 참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제안했죠. 첫 주제가 전자권 이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이나 이 호주처럼 국방부와 국무부 2대2, 그러니까 한국에도 국방부 외교부, 미국에도 국무부와 국방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그건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그리고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도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마치 미국이 특별하게 비밀 회의들을 어떤 나라들하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안 된다, 공개도 하지 마라 했는데 한국이 가가지고 공개를 해서 미국이 대단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강경화가 미국에 와서 폼페이오한테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문이 안 되는 일에 왜 저렇게 집착하는가,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게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